네, 국고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고초 2부 역시 특집 방송으로 꾸며드립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천 시대 주도주를 잡아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투자 전략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고초 2부에서는 가문숙, 안인기,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 주목해야 될 섹터 그리고 주도주 다양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가문숙 파트너님은 저랑 항상 복도에서 마주치는 그런 인연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나가면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또 오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인기 많으신 우리 안인기 파트너님도 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가볍게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오르면 뭐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으니까 좀 이게 가슴이 좀 세게 느껴지거든요. 이번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 이번 한 주 저는 뭐 사실 사이드카가 매수 매도 같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코스피 5천 시대의 파죽 시세가 아니었나, 파죽지세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저는 이 체질 개선을 위한 그런 과정이다. 우리도 왜 약을 복용을 내가 안 먹던 약을 복용하게 되면 명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5천 포인트와 1,000 포인트에 대한 적응에 관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가문숙 파트너님은 명현 현상을 들어주시면서 역시 명인답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안인기 파트너님은 이번 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시장이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월요일 날 급락 한번 나왔고요. 또 목요일 날 또 한번 급락. 어저께도 하락 이후에 반등 나왔지만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수가 5,800포인트대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의 건전한 조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야간 선물도 4%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장도 5,200선 이상, 5,300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저는 시장 일단 계속 상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7월까지 상승장으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거나 밀리게 되면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의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또 가족분들과 같이 열심히 또 매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매수했던 종목들, 그 전에 저점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요즘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에게 이번 주 시장 간단하게 좀 들어봤고요. 자, 가문숙, 안인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국고초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는 070-4941-025번입니다.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샵 8181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때는 이제 종목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의 또 공개 방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숙 파트너님, 네. 네, 원래 사실은 제가 공개 방송을 오늘 8시부터 진행을 하려고 타이틀을 지금 걸어놨는데요. 네. 사무실에 와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암호가 로그인에 오류가 나서 음. 오늘 공개 방송을 피치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었고 그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는 반도체 저점 매수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매수 사인을 전폭적으로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위주로 기술주들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 내용은요. 그래서 내일 밤 10시구나. 내일 밤 10시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국고처만의 특별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오늘 오전에는 우리 안인기 대표님. 제가 사실은 혼자 하다가 이게 둘이 같이 할다고 한때 무조건 안 대표님하고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예전부터 우리 안 대표님하고 케미가 최고인데 저를 자꾸 거부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하늘이 저한테 이 공개 방송을 안 대표님한테 양보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네. 공개 방송이 내일 밤 10시고요. 네. 오늘 오전은 모두 다 안 대표님한테 들어가셔서 네. 메이저 수급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인기님 북적북적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가장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존경하는 한 분, 네, 전문가는 꼽으라면 저는 우리 가문숙 대표님 꼽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도 많이 또 젊어지시고 이뻐지시고 최고죠. 주식은 워낙에 또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저는 오늘 8시부터 해서 2월 달 주도 섹터 알려드리고 또 주도주, 급등주 잡아내는 방법들 알려드리고요. 어제 저도 레버리지 저점에서 매수하고 반도체 소부장주 저점에서 매수해봤는데
내일장 또 모레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 계속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또 오전에 방송 청취하시면 좋겠고요. 안인기의 인기 종목이라고 또 채널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또 이 검색식 그리고 화면 구성 세팅하는 방법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또 저랑 같이 시원하게 계좌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문수 파트너님, 네. 자 선물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어서. 네, 선물이요 있습니다. 음.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모닝 리포트를 5장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국내 증시, 그다음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의 미인주, 오미주까지 작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1시간 반 일찍 준비하는 데일리 모닝 리포트인데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하시고 그냥 계시면 안 되세요. 이게 뭐 문자나 푸시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왼쪽 게시판에 가문숙의 데일리 모닝 리포트를 클릭하시면 매일 아침 8시 30분 가문숙 전문가의 모닝 리포트가 나갑니다. 또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미주, 그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리니까는요. 꼭 신청하셔서 무료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미주 좋습니다. 자, 안인기 파트너님도 네. 선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차트의 언어 초기 시그널 편이라고요. 주가가 상승할 적에 가장 강력하게 매집되는 그 차트를 제가 골라내는 방법들 제가 VOD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누르시고요. 저랑 같이 또 시원한 선물도 받으시고 계좌 상승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들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와 더불어서 종목 상담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 3만 원권을 1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국고처 2부 특집으로 또 역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1천 시대입니다. 2월의 주도주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황을 두 분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어렵고 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어렵지 않습니까? 가문수 파트너님, 네. 낙폭이 심한 정말 롤러코스터 장입니다.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이번 주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5천, 코스닥 1천 시대의 파죽지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지지난주였었죠. 코스닥이 1000포인트 아래에서 1000포인트 위로 급등하던 월요일 전 국고초 방송 이후에 토일에 코스닥을 이제 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부 여당의 3000 코스닥 부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식의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단기 과열에 대한 심화 그리고 상승 필요가 좀 누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난 1월 달에 지수를 견인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트럼프의 관세 얘기들이 또 불거지면서 물론 이제 15에서 25로 올린다고 했다가 또 트럼프는 우리와 협상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었죠. 그러다가 또 이게 빨리 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또 딜레이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러면서 틈새로 내수주라든지 중소형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순환매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명절 이전 화장품 관광 관련주들 사실 결국은 주도주는 아니지만 틈새로서는 그런 실적주들의 흐름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주에 가장 또 맥으로 볼 수 있던 게 미국의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이었었죠. 이게 바로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다라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됐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가파르게 지난 1월 달 정말 여러분들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데 상승하면서의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과 또 이러다가 폭락이 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익이어도 과거에 4만 원, 5만 원에 사서 SK하이닉스 10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불안을 자극했었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시장의 가장 또 우려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 일관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질 개선, 지금 지수 5,000포인트 위에서는 이런 멀미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거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따 전망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의 흐름은 우리 시장의 어떤 체질 개선의 그런 변화의 과정, 적응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무스 파트너께서는 이번 주 시장이 체질 개선의 어떤 그런 모양새를 좀 띄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안인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4월 달부터 해서 시장이 쉽지 않고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큰 폭의 이제 슈팅이 좀 나왔는데 5,0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부 고점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최근에 또 고객 예탁금이 100조 원 넘어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작년에 영업이익이 300조 이상이었었는데 올해는 400조 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 속에서의 펀더멘탈은 튼튼해지는 그런 과정.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럼프 어떤 코멘트라든가 또 연준 의장의 지명에 따른 여러 가지 돌발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보다는 선호 심리가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우가 또 5,000포인트, 5만 포인트 돌파 나왔거든요. 그래서 블루칩 위주의 큰 폭의 상승 나온다는 시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우상향은 뭐 당연한 거고요.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점에서 또 매수의 전략 취하면서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시장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7월까지 또 8월 달까지 올라가는 시점으로 본다면 저는 우상향 전개되는 시점에서 계속 약간 노이즈가 발생되면서 시장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겠지만 결국 시장은 우상향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때그때마다 메이저 매수하는 섹터 대장, 실적 좋은 종목들도 집중만 하신다면은 원하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장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우상향.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주의 3부에서 이번에 또 이제 우승을 했잖아요. 순위 대회 1등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큰 폭의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핵심 주도주 섹터로 집중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크게 내지 않을까. 좋은 기회장이 오고 있다. 또 계속 도래하고 있다. 시장 계속 올라간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공통점은 결국은 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있겠지만은 우상향으로 가는 어떤 방향성은 일관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좀 체크해 봤고요. 앞으로 이제 주가 전망도 좀 해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무스 파트너님 어떤 경제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이 경제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앵커님 그 뉴스 보셨어요? 비트코인 잘못 지급한 거 뉴스 못 보셨죠? 지나치면서 제가 살짝 본 것 살짝 같아요. 예. 안 대표님 보셨어요? 네. 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저도 오다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빗썸에서 비트코인 이 고객들 신청한 뭐 거래자들에게 랜덤으로 2,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2,000원 대신 비트코인을 2,000주를 지급을 했대요. 네. 네. 어이구야. 그래서 그게 저녁 7시 40분에 발견이 돼서 바로 회수를 했는데 그걸 받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팔은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대거 그냥 시장가 매수를 하면서 그렇게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던 흐름도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그 전부터 하락의 원인도 있었지만 네. 코인이 그렇게 출렁이면서 또 코인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이런 이슈들도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뒤로 깨져도 코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주와 좋은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주간 이슈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의 흐름들을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흐름들이 코스닥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도 그렇고 시장이 급등할 때 보면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이었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한번 플랫폼 관련주가 움직이고 방산이 움직이고 했었는데 2월 19일 미국의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명절도 있기 때문에 명절 전에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관망 또는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순환매 흐름들과 함께 과열 회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질 개선, 결국 체질 개선이라는 거는 매물의 소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가운데 고점에서의 어떤 매물 소화 부담들이 있는 모습이고요.
있고요. 만약에 아시다시피 저는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이 헷갈리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중에 대표님 그럼 나는 어떤 섹터를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라고 하신다면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닥을 선택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코스피, 코스닥 둘 중에 뭘 할까요? 하나만. 어디를 좀 보실 거예요? 좀 더. 안정적인 면은 코스피. 이봐 이른다니까. 그다음에 다이나믹한 면은 코스닥. 네.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아, 예. 네, 저는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니까 저는 코스닥. 어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코스닥. 예, 근데 원래 답은 이게 안 대표님 답이 정석입니다. 제가 안 대표님 그 지난번에 주시광 시즌 3에서 우승할 때인가요? 네. 오. 그때 봤는데 네. 유로메카가 몇 원상을 갔죠? 유로메카가 천일 고속이 380% 올라왔고요. 맞아요. 유로메카가 302%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아무튼 뭐 찍어드린 종목들이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거의 뭐 우리 회원도 엄청 많이 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또 매매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문수 대표님의 그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제가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봐 네. 나랑 방송하길 잘했죠 오늘? 덕담의 시간인가요? 네. 네. 네, 이렇게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본다면 코스닥 쪽을 보자. 코스닥 쪽을? 예,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조정에 대한 트리거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11월과 유사한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내일 공개 방송에서 차트를 좀 보고 자세하게 좀 딥하게 깊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월과 유사한 그런 어떤 차트의 모습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설 명절 그리고 장기 연휴 시에 증시의 어떤 성격들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쉬어간다라면 아까 중국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틈새로서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 시즌을 대비해야 합니다. 네. 지금 삼천스탁의 어떤 체질 개선을 본다면 정부 여당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매출이 얼마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얼마가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지금 증시에서 퇴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이 최근 동전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00원짜리 미만의 동전주들도 퇴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0원 미만의 동전주는 이 뉴스가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단순하게 보면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주의 어떤 주가의 대주주나 세력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700원, 800원짜리 동전주들을 기를 쓰고 1,000원 이상을 만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미 상장이 된 회사를 그 1,000원짜리 미만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상장 폐지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시장이 쉬어갈 때에 100원, 1,000원짜리 미만의 동전주들이 최근 대거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건 연기금은 업종을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시장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자금력이 좀 크신 분들은 또 이 외국인과 함께 시장에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 위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과감하게 지수 하단에서 반도체 소부장들은 무조건 비중 늘리라고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넥스트 거래소에서도 비중 확대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요일 어제 미국 증시하고 맞물려 본다라면 월요일 반드시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까지 고민스러웠던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내일 일요일 밤 저와 함께 돈이 되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안희기 파트너님. 네. 안희기 파트너님은 어떤 또 이슈를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좌가 또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신규로 들어왔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아니면 또 신규 투자자분들 쉽게 말씀은 뭐 주린이 투자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께서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의 고점에서 잡았던 종목들이 이제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좀 또 수익이 좀 나오다가 이제 손실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이슈라든가 뉴스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하는 섹터가 그날 시장 주도주 그 다음 날까지 또 올라가는 경향이 좀 높아가지고 매매를 하실 적에 그때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이 매수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중에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제 메이저 매수주의 단기 단타 스윙 전략만 취하신다면은 계좌 계속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시장은 트럼프 어떤 코멘트,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또 우주정거장에, 그러니까는 데이터 센터를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코멘트 나오면서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코멘트와 또 전략, 그다음에 어떤 투자 확대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거나 이슈가 뜨거나, 그리고 최근에 또 스페이스X의 또 하반기에 또 상장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스피어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큰 폭의 또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래량 증가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정책이 수반되는, 그다음에 글로벌 정책주, 정부 정책주 같이 놓고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원하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주도주였던 반도체, 2차 전지, 또 제약바이주라든가 로봇주들이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올라갔다가 일부는 좀 쉬어가고 또 반도체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저도 어저께 금요일 날 또 반도체라든가 또 레버리지라든가 시장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몇몇 종목들 좀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또 강하게 또 올라오고 또 내일장까지도 큰 폭의 상승이 연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에서의 저점에서의 적극적인 매수와 또 고점 매도 전략을 좀 취하시면서 그때마다 강력한 종목들로 같이 대응하시면 큰 폭의 수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글로벌 시장 계속 우상향 전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 눌린다, 혹은 메이저가 매수한다면 좀 많은 자금을 또 집중하셔가지고 원하는 수익을 크게 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주요 경제 이슈를 체크하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바로 섹터를 좀 선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섹터 선별하는 게 정말 지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월 이후에 어떤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감수 파트너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틈새 공략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어찌됐건 시장에는 많은 섹터들이 있고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를 원탑을 1등을 뽑으라고 한다면 예. 저는 반도체 소부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네,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삼성전자는 20만 원 이상 갈 거고 SK 하이닉스도 최태원 회장이 140만 원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100만 원 이상까지 반등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낙수 효과로 인해서 분명히 실적이 개선되는 반도체 소부장들 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런 가운데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요즘 또 눈에 하나 띄는 게 중국 관련주들과 함께 게임주들의 흐름들이 펄어비스라든지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엔터주들의 흐름들도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으면서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탑픽 종목이 거의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종목으로 들어가면 하이브 같은 종목들이 무조건 업종 탑픽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낙폭과대, 화장품, 에너지, 또 필수 소비재 같은 종목들, 이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틈새로서는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과 함께 지금 전략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섹터의 내 계좌의 모든 비중을 다 반도체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다가 쉴 때는 또 2차 전지가 움직일 거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소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제 전략은 주도주의 비중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비중 확대는 천천히 하자. 물론 지난주에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매수하고 그 매수한 부분들은 월화쯤 단기적으로는 가볍게 수익을 챙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략은 투톱 전략으로 주도주의 비중은 가지고 가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반도체와 2차 전지 중 뭐를 선택할까요? 항상 저는 음과 양 둘 중에 하나,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반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2차 전지를 외면했다가는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됐을 때 어쩌면 나는 반도체를 팔고 나니 내 계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미 올라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비중은 가지고 가되 그 외에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2차 전지들도 큰 종목들은 서서히 바닥에서부터 이미 바닥에서는 올라왔어요. 저는 지난 7월, 8월에 LNF,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늘려드렸는데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 천스닥
반도체 소부장과 함께 그리고 가을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2차 전지 섹터들도 바닥에서 점점 모아가고 그리고 그 외에 테마주도 있고 틈새 종목들도 있지만 그거는 단기 전략으로 보시면서 좀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시장에서는 가장 퍼펙트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우수 파트너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아주 반도체 소부장을 보고 네. 그동안 또 좀 눌려 있었던 2차 전지도 미래를 대비해서 같이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틈새 공략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안인기 파트너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우리 또 가무스 대표님과 뭐 비슷한 어떤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첫 예. 번째로는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 IT 소부장주들이 움직임 좋죠. 간밤에 미국 시장도 또 마이크론 또 엔비디아가 크게 또 올라왔고요. 또 브로드컴이라든가 또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되었던 몇몇 AMD 쪽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날 시장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4% 정도의 또 상승 기대감, 또 소부장주 쪽도 많게는 또 7, 8%대 올라올 수 있어서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 주도 섹터는 역시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반도체 소부장주의 긍정적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주, 글로벌 정책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떠오르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X랑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일론 머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되면서 큰 폭의 또 반등함도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었던 최근에 은행주라든가 또 증권주, 보험주 쪽, 그다음에 춘절을 대비한 또 중국 소비 모멘텀주, 특히 여행주라든가 화장품 쪽도 조금씩 일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쪽 저평가된 가치주 쪽도 지금 메이저들, 외국인들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도 같이 전략 취하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와 로봇주는 최근에 고점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실적 개선 기대감과 성장성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메이저 매수, 그러니까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집중하시면서 올라갈 적에 좀 더 대장주로 매매하신다면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화면을 잘 세팅시켜 놓으시고요. 그때마다 장초반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한 종목들 같이 골라내셔서 시원한 상승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일단 공통점으로 보시고 또 안인기 파트너님은 저평가 가치주도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개별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파트너님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무스 파트너님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자, 종목으로 들어갈 건데요. 저는 일단 종목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지난주에 상담해드렸던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관심이기도 하면서 한 두 종목 정도만 빠르게 봐드리고요. 그리고 제 종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HI였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많은 종목들을 상담한 가운데 BH가 77,151원에 45%를 매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상담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8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 반등이 이어졌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VIP원님들께는 이 종목을 수익 실현을 드렸었어요. 목요일 날 전체적으로 저는 비중을 수요일, 목요일 확 좀 줄이고 금요일 날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는데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면 잘 하셨고요. 그리고 아직도 보유 중이라면 오히려 금요일 날 예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8만 원 돌파까지 확인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비중이 45%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면서 다른 섹터로 나누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고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고영은 의료용 로봇, 뇌수술 로봇, AI 관련주이기도 하고 반도체이기도 하면서 빠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29,400원에 매수를 하셔서 20% 비중이었었는데 지난주에 상담을 해드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수요일 날 16%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날 급등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지수 하락과 함께 이틀 조정을 맞기는 했지만 크게 우려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영은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거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면 수익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잘 매도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보유 중이시라면 아래 지지 라인은 3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위로는 4만 원 언저리까지 보시는 전략 드립니다. 이렇게 두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상담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이고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여러 종목들을 같이 봐야 하지만 저는 또 이 딱 한 종목만 갖고 와야 되는 줄 알고 하나만 갖고 왔어요. 안 네. 대표님 몇 개 갖고 저도 오셨어요? 하나 가져왔죠. 역시 우리 또 결이 비슷한 원탑 사람이에요. 종목
원탑. 통하셨네요. 두 네, 분이. 네, 네. 이래서 제가 안익기 대표를 좋아해요. 자, 하나비전입니다. 한화비전. 네, 네. 반도체 관련주이고요. 하나비전은 제가 바닥에서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 이 주식창 문자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도 보유 중이신 종목인데요. 하나세미텍에 대한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비전을 한 글자로 말씀드린다라면 하나그룹의 HBM TC 본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C 본더는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한미 반도체가 독점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하나세미콘 그리고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이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영업 흑자 전환이 되면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인 것 같지만 기관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는 9만 원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4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현재 60% 이상 수익 구간 중이고요. 현재까지도 1도 매도 없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비전은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해 보이고요. SK 하이닉스양 TC 본도 공급에 따르는 산업 장비에 대한 확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양 HCM 장비 공급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6만 5천 원, 6천 원 정도 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조금 길게 보시면서 8만 원 이상, 9만 원 이상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안익기 파트너님도 관심 종목 좀 얘기해 주시죠. 한 네. 개죠? 한 개? 네, 한 개입니다. 반도체 IT 소부장주 쪽에서의 전공정 증착장비 쪽 대장주인 테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련된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또 PCB 쪽의 종목들 두루두루 계속 우상향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전공정의 증착장비 쪽에서는 이제 원익 IPS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테스, 유진테크, 그다음에 BH의 이 몇몇 PSK 홀딩스 종목들이 움직임 좋은데요. 추세인지는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 전략 좀 드리고 있죠. 테스도 제가 과거 2만 원대 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도 또 저도 이제 매수 좀 전략 좀 치면서 지금 한 150% 이상 200% 올라온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실적이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385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작년에는 이제 603억대 나오는데 올해는 800억, 900억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향상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좋겠고 지금 앞에 고점 돌파 나온 다음에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난번에 슈팅 나온 이후로 이렇게 또 양봉 떴고 그다음에 거래량 좀 계속 좀 줄어들면서 횡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연출된다면 8만 원 같이 근저리까지 또 한번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전략도 좋고 중장기적 전략도 긍정적이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 목표 밴드는 7만 7천 원 이상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또 내일장 이후에 긍정적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관심 종목 하나비전 그리고 테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종목이 질문으로 들어왔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네, 문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자, 우리 두산 테스나 맞죠? 네, 두산 테스나 문자 상담 들어왔고요. 매수가 6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이 10%고요. 닉네임 율조님께서 이렇게 문자로 상담을 해주셨네요. 자, 우리 가문수 대표님 좀 도와주시죠.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율조님은 우리 회원이신데. 맞아요. 화이팅 해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화이팅! 네네네. 네, 두산 테스나는 사실 이거는 제가 저희 방 VIP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이브에서 계속 여러 번 언급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데일리 모닝 리포트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거기서도 오미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반도체를 다른 섹터들을 안 갖고 있었다면 저는 두산 테스나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산 테스나는요, 우리 율조
율조님을 비롯해서 두산 테스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히려 저는 신규로도 매수 가능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외국인들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도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65,000원의 비중이 10%시라면 뭐 10% 미만이라면 오히려 저는 비중을 태우라고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가져가시고요. 요거는 제가 장중에도 저희가 종목 상담은 안 되지만 장중에도 계속 언급하는 종목이니까 저 믿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 아래로 혹시라도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라면 그거는 시장이 무너지는 게 손절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손절가는 57,000원 보시고 위로 반등이 나올 때에는 단기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그 이상 목표가는 75,000원까지 보시면서 신고가 돌파까지 보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우리 율조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쭉 갖고 가시는 전략 드리겠습니다.